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240원대에서 마감이 됐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2% 이상 상승 흐름 나오면서 51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이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았고 시장이 모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DB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전일 시장을 보시면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부실 논란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었던 두산중공업이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었고 또 중국 관련주들이 또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역시 낙폭과대주에서 종목을 좀 찾아봤고 종목은 이제 DB 손해보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페드가 금리를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렸죠. 처음 0.5% 먼저 내렸었고 그리고 100bp 1%를 추가로 이제 인하를 해서 제로금리를 만들었는데요. 처음 0.5%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미국 30년 국채금리가 0.7%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0bp 1% 더 금리를 내렸고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 30년 국채 금리는 다시 1.66%까지 리바운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0년 국채 금리 역시 리바운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떤 업종보다도 주가 하락이 가팔랐던 업종이 바로 보험업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업종에서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이고요. 일단은 단기 대응도 가능할 거고 또 중기 대응으로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DB 손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손해율 그리고 사업 비율이 이 코로나 사태 등을 통해서 보험요금 청구와 영업활동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오히려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 최근 나온 보고서가 1,011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 현재 915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약 10% 정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는 자보 중심의 손해율 개선 그리고 지난해 기저효과로 인한 손익 개선이 전년 대비 약 13.7%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18일이죠. 1분기 마감이 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시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 1분기 실적은 코로나의 영향에 의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업종과 종목과 또 코로나와 크게 상관없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 또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보험주들은 최근에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 우려로 선반영돼서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30년 국채금리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이 좀 저점 매수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B 손해보험 오늘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반정민 소장의 자연과 환경 올라와 있습니다. 8.3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모트렉스 올라와 있습니다. 9.6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부터는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일단 반정민 소장의 알서포트가 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2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18% 넘게 이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19%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2월 5일에 뉴인텍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 때문에 조금 밀린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1,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지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이 종목을 정리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이 다시 한번 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뉴인텍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 2,000원까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가급적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2월 19일에 SV 인베스트먼트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1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이미 3월 2일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를 한번 터치한 뒤에 한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가에서 아직 이제 전체적인 입절을 못하신 분들은 현재 아직도 포지션을 갖고 계실 텐데 현재 구간에서 굳이 강제적으로 아니면 좀 무리하게 굳이 익절할 필요 없이 다음 목표가 2,400원까지 홀딩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솔직히 기술적 분석 시에도 중장기 모멘텀이나 단기 모멘텀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아 주가 흐름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은 2% 넘게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 1670선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6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518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이 이번 달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미 증시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압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전 날이었죠. 다우든 나스닥에는 13% 수준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반등을 위한 재료가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죠. 오히려 미 선물 같은 경우 3%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현물 시장에서 개장과 함께 1% 이상 밀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 정부의 부양책, 실질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CP를 매입함으로써 단기적으로나마 기업들의 유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 증시의 상승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증시에 호재거리로 작용할 만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미 증시가 좋지 않은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주된 투자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죠.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국내 증시는 비록 어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결코 크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동일한 리스크가 산재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수익이 더 기대되는 곳에 투자를 하게 마련이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적어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한국의 경기 부양책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준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굳이 국내 증시보다는 어찌 보면 미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저는 월등히 높다고 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 증시의 반등이 크게 나온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만약 오늘마저 증시가 밀려버린다면 외국인 자금은 당분간 더 이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장 한번 끝까지 잘 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 오늘 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국내 증시는 확실한 하락 속에 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기록적인 낙폭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약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제 급등하며 1,243원까지 올라간 모습이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1조 이제 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의 낙폭을 키웠으면 이제 반면 기관은 금융투자의 매수가 살아나며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면 음식료, 유통 업종이 소비자 강세에 힘입어 약보한 마감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경우에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과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IT 업종과 제약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주며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고, 반면 개인은 순매도세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이제 강세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으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가 섹터 상승을 주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물질의 미국 특허 출원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제 테라진 인텍스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발굴 소식에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5G 관련주가 반등한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제 전망치가 4%까지 하락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 중 5G 투자는 연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커 집중적으로 육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증시 사실상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반등,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제 1,850포인트 부근까지 반등을 열어놓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다시 이제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637포인트, 그리고 그 구간 한 번 더 테스트를 걸친 이후에는 그 이하로 볼 수 있는 1,500포인트까지 일단 하방을 열어놓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이제 진바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상승하는 게 진짜 증시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코스닥 증시 경우에 이제 코스피와 다르게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강세에 힘입어 미비하지만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시 아직 현재 구간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이 되며,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 열어둘 수 있지만 역시 반등 이후는 하락 가능성 추가적으로 열어두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이제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입니다. 롤러코스터도 이제 급등락 이후 쉬어가는 흐름이 안 나오고 꾸준하게 최근 증시는 계속 우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금융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아지다가도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정책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 압력을 높여 전반적인 조정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장기 예측도 어렵지만 단기 예측도 더 어려워졌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선물 시장에서 다시 미결제 약정을 높이며 이제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을 암시하는 가운데 환율 시장도 원화가 1,243원까지 밀리며 변곡점에 다다랐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구간이 실물 경제 둔화 흐름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V형 반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파생 상품의 신규 포지션 하락폭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것에 무게를 두었을 가능성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외국인이 현물 매도 둔화와 글로벌 정책 공제의 그림, 특히 이제 실물 부분에서 공조 청사진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그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라면 주도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일부 단행한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나, 반드시 이제 현재 전체적인 증시 방향성 자체가 하락이고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3월 18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연준 측이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 발표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엇갈렸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은 2%가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는 1800선 이탈하고 1700선마저 이탈하고 167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8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일단 어제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어제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외환 시장이 불안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은 1240원대까지 오르면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어제 2% 이상의 반등 흐름 나왔습니다. 51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외인과 기관들 매수했습니다. 어제 이 외인과 기관들은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펄어비스와 같은 덩치가 큰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일단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좀 제한된 상승폭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0.74% 상승 흐름 나옵니다. 47,650원대, SK 하이닉스는 0.75% 상승 나오네요. 81,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2% 이상 반등 나옵니다. 42만 6천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2.6% 이상 상승합니다. 15만 5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일단 삼성 SDI가 10위권까지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파란불인데 0.6% 하락 나옵니다. 24만 4,500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LG화학제 치고 6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0.89% 상승 나오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만 9,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LG화학은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30만 7,500원대. 그리고 8위권까지 이제 LG생활건강이 올라왔습니다. 2% 가깝게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진핑 방한과 관련된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생활건강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1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가 9위권까지 밀렸습니다. 0.6% 상승 나오면서 8만 600원대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양시장이 모두 힘을 받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1% 이상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48% 넘게 떨어질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제 좀 바닥에 지지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하면서 52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510선에서 520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3포인트 올려내면서 1686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사들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가깝게 추가 상승합니다. 66,500원대.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HLB는 약보합권, 펄어비스는 2%가 넘게 빠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 3위권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7만 2,800원대. 그리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4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73,600원대. 반면에 CJ ENM 같은 경우는 5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일단 시장 급락과 더불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약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93,700원대, 94,000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는 오늘도 반등합니다. 3%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네요. 44,650원대.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한번 5G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이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KMW 반등하고 있고요. CJ는 7위권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4% 이상의 반등 흐름 다시 한번 나옵니다. 66,800원대. 휴젤이 어제 10위권에서 8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8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0.6% 상승 나옵니다. 35만 7천원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72,1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10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1% 넘게 빠지고 있고 13만 9,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오랜만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지 먼저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RFHIC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전력 증폭기와 통신용 트랜지스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핵심은 역시 5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G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상승폭이 어찌 보면 가장 뚜렷하게 나왔던 한 가지 산업이었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바라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씩은 상이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기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 이번 3월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실상 주가 자체는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이틀 전 나왔던 하락을 거의 대다수 만회하는 수준의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결국에 다시 한번 38,000원까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기저에는 수급이 있다고 봅니다. 기관이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RFHIC와 같은 5G 기업들의 흐름은 우리가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은 물론이고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이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을 우선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N입니다. 동사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미국 CNN에서 직접적인 보도가 됨에 따라 어찌 보면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제약 바이오 관련 업무는 우선은 후순위로 미뤄둔 상황에서 동사의 진단키트가 본격적인 수출이 그리고 승인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저는 주가가 개인적으로 지금 수준의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큽니다. 3월 초반 4만원 정도에 머물던 주가가 지금 7만원 정도 수준까지 우선은 올라왔고 며칠 전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비록 일정 부분 주가의 약세는 나왔지만 지난 이틀 동안 이에 대한 모든 하락을 결국에는 고작 이틀 만에 반등으로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19에 따른 수혜 종목은 아직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제 개장 10미닛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는 잡혀가는 수준인데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와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은 아직까지 시장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CJN 현재 매우 고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베팅을 해보십시오. 물론 해당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 그것보다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가격을 75,000원 정도 한번 잡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이제 체외 진단 기술을 토대로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HIV 진단용 스트립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말라리아 진단 시약입니다. 아프리카에 주로 발생하는 열대 말라리아 진단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말라리아 진단도 병행할 수 있는 콤보 RDT 제품 등 총 11가지 종류의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HO가 이제 발표하는 품질 평가 보고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일단은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세를 이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된 이슈 속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방역 관련주로 이제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추가적인 돼지열병 발생된 이슈가 이제 계속되고 있어 이제 방역 관련주인 동사는 수혜주로 포함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아직 이제 겨울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돼지 구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시장의 이슈를 받고 주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관비, 인건비 절감 등 비용 감소에 힘입어 적자 폭이 축소된 모습이며
이제 말라리아 RDT 매출 대부분 뭐 국제기구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입찰 및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2019년 1월 23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아프리카 및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공급할 예정이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재무 상태 개선 여지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꾸준하게 박스권 횡보를 한 이후에는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3월 9일 신고가인 4,540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 이제 빠르게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22평 부근에서 아주 좋은 지지를 받고 다시 우상향을 하며 지금 현재 매물대에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강해지고 솔직히 중장기 모멘텀 자체가 워낙 좋은 에너지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매물대 상단 돌파 이후 다시 전고점을 향한 흐름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3,080원 눌림목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37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1999년 설립돼서 바이오 신약 개발, 동물용 항생 제대 체제, 분자 진단 및 유전, 지시약 등 사업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 박테리오파지 및 리신 기술에 기반하여 슈퍼박테리아를 포함한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바이오 신약 개발은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최근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의 진단 키트를 공급하는 그런 이슈 속에 한 번 더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사업 부분은 생명과학 연구용 시약을 생산하는 유전자 시약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염성 질환 진단 체제를 생산하는 분자 진단 부분,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동물용 항생 제대 체제 부분인 그리고 바이오 신약 부분으로 구성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속회사는 동물용 항생 제대 체제인 중국 시장 개척 및 판매 목적 사업을 하는 인트론 생명과학기술 유한 회사를 포함한 총 3개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동사 슈퍼박테리아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슈퍼박테리아는 강력한 항생제를 죽지 않는 박테리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병균이 항생제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어 점점 더 내성균이 강해지고 어떠한 강력한 항생제도 저항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생겨나는데 이를 슈퍼박테리아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사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치료제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꾸준한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신약 개발과 성과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백신, 진단시험, 방역 관련 섹터로도 포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소식 등이 최근에도 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며 겨울철이 됐던 봄철이 됐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관련하여 최근 검출 소식 및 발생 소식이 나오고 있어 관련 수혜주로도 한번 엮여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9.3% 감소한 모습이고요. 영업 손실은 18.8% 감소,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 개발비 감소로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줄었으며 금융부채 평가 이익이 크게 늘려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다수의 신약이 개발 단계라 현재 매출이 크지는 않으나 AMRSA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SAL200이 이상이 진행 중으로 향후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돼 충분히 재무 상태 개선 여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 자체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자체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한다는 그런 소식 속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증시가 가파른 폭락과 함께 조정을 받고 전일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오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다시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보여지고 현재 구간의 소식이 어떤 흔들림이 나와도 22평 부근에서 1차적으로 한 11,37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굉장히 현재 구간에 매집은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에 대한 추천 매수가 현재가부터 8,900원까지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8,500원 아래로 이탈 시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랩지노믹스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17%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오늘 19,4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청원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신청을 요청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호재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사의 주가가 오늘 결국에는 신고가를 형성을 했는데 지금 랩지노믹스와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있죠. 대표적인 게 EDG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랩지노믹스와 매우 흡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시젠 또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종목들에게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유럽과 미국은 이제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뜻하는 것은 랩지노믹스, 시젠, EDGC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해당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15%, 20% 정도의 수익 실현 그 정도를 조금 더 목표를 삼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이 과연 이런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 상승을 더욱 견인하기 위한 수급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코스피든 선물이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우 뚜렷하게 나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코스닥도 결국에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풋옵션 쪽에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온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옵션 만기가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4월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필연적으로 옵션 가격은 시간 가치의 하락에 따라서 옵션 가격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콜이든 풋이든 매도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을 쳐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 가치의 하락이 옵션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비록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을 매도했다라는 점, 이 점 때문에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보시지는 마시고요. 그것보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진단키트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ECS인데 오늘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좀 공시가 나왔는데 유럽의 의료기기에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 공시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관련 유럽 의료기기 인증 취득 소식에 바로 뭐 상한가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제가 잠깐 봐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가 잔량에 뭐 300만 주 이상이 쌓인 것을 보아 이게 만약 장 마감까지 유지 시에는 다음 날까지 뭐 갭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1월 29일인 신고가 7,620원 이제 기록하고 빠르게 가파른 하락 조정을 받고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한 번 더 급등 이후 최근 이제 증시 하락과 등시 하락과 최근 이제 주가 또한 빠진 모습이지만 사실상 뭐 120평부에서 충분히 지지 그리고 또 60평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2평 자체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한번 상승 흐름이 어떤 공시가 아니어도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미 현재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도 현재 구간에서 명일쯤이면 충분히 일단 탈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실상 이미 뭐 상한가 잔량에 300만 주 이상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신규적인 진입은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기존적으로 한 5,300원 부근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명일장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고 못해도 일단 6,600원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고 만약 6,600원 구간 이제 매물대 상단부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전 고점을 한번 돌파한 흐름 즉 7,620원을 돌파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고점 돌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시에는 전량 청산 만약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홀딩을 하며 단기적인 5위평선 그리고 12평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뭐 솔직히 뭐 지금 이런 테마성 아니면 좋은 공시로 이제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개별 종목들 자체가 현재 뭐 증시가 이제 폭락상 속에서는 솔직히 이제 숫자 놀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루하루 디테일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좀 손실폭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L 사이언스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LED용 렌즈 세대에 대한 교체 수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어제와 오늘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현재 처해진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270억 수준인 기업입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크게 밀렸기 때문에 기존에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호재가 계속해서 동사의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동사가 현재 처해 재무 구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무 비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 수준이 매우 좋지가 않죠. 부채는 지금 유동 비율의 4배 수준이고 유보율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이 만약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 하더라도 재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 즉 고정 비용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것은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업이 처한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에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 아마 나오겠죠. 감사 보고서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6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다음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존에 보유를 해서 뭐 손실권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종목을 조금씩 정리할 걸 권해드리겠고요. 혹시나 어제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분들 또한 오늘 주가가 약간이라도 상승하는 시점에 정리해서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이 카카오엠과 관련된 투자 유치 소식과 함께 카카오도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 나오면서 3% 가깝게 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지금 이러한 이슈 속에 뭐 상승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제 코스피 증시가 오늘 금일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일단 솔직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적인 뭐 진입 자체는 아직은 저는 솔직히 아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반등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16만 2천 원 선까지는 반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장전에 한번 전체적인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한번 1850포인트 구간까지는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분명히 반등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지금 반등은 이제 가바닥 이후 반등이고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제 큰 폭락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대형주, 뭐 카카오, 삼성전자 등 그때 가서 충분히 신규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셔도 되고 지금 섣부르게 절대 신규적인 매수는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기존적인 보유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스피가 1850포인트 구간, 그럼 이제 카카오 약 주가 위치가 뭐 16만 4천 원에서 16만 7천 원 선이 될 텐데 그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입절이 필요하고 반면에 좀 손실폭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때 반드시 또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그 남은 비중에서 좀 손절 금액 자체적으로 좀 더 저점에서 확실하게 잡고선 주가를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익까지 이끌어가는 게 더 좋아 보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뭐 대형주에 대해서는 뭐 신규적인 매수, 솔직히 뭐 최근에 뭐 언론들에 따르면 이제 개인들의 예수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든 이제 그런 대형주들을 좀 많이 매수하고 싶다 아니면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하면 늘 이 비교가 되는 종목이 있죠.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도 역시나 오늘 2%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기존에 참 잘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 때문에 주가가 밀리긴 했는데 기업 가치가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던 기업이죠. 지금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상위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반도체예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마지막이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결국엔 네이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탱하는 주축 산업군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의 성장은 앞으로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만큼은 아니겠지만 반도체 수준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을 지닌 기업이라는 점에서 네이버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사볼 만한 좋은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도 일단은 그 낙폭과대인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가장 큰 악재가 항공이겠죠. 그런데 한번 거꾸로 돌려서 한번 그거에 관련된 종목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항공 우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항공기의 운항이 많이 지금 감소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영향이 있고, 보잉이라든가 이런 그 주가들이 지금 엄청 많이 또 다른 주가에 비해서 또 많이 밀려 있는 이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항공우주 이걸 갖고 그럼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거의 이제 다 떨어진 것이냐, 이런 걸 한번 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한국 항공우주는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국방 개혁에 의해서 전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전략적인 전투기나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죠. 고등훈련기 T-50은 잘 아시고 있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경공격기 FA-50, 다목적 수동헬기, 수리원 이런 식으로 국가의 그 장기적인 전략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이런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에어포스, 보잉 이런 회사하고 또 민간 제작계들 같이 이제 참여하고, 그밖에 이제 무인기라든가 위성 발사체 이런 항공 우주 산업 이런 다방면의 우리 항공과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는 회사죠. 차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래 항공기 개발 준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직 이착륙기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볼 때 작년 매출이 한 3조 한 1천억 정도 됐죠. 영업이익이 2,700억 정도 됐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9천억 정도 이렇게 된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2조 7천억, 3조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낙폭이 이제 많이 줄어든 거고요. 매년 매출은 꾸준히 과거의 최고가 대비해서도 엄청 많이 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상장하고 난 이후에 10만 원 갔을 때 2015년도죠. 2015년도에 3조, 지금 3조 1천.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3,700억, 지금 2,700억 이런데 주가는 10만 원에서 19,000원이니까 2만 원대까지 이제 밀려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장 당시에 최저가가 18,950원 이렇게 됐다 보면은 그동안에 많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원위치 됐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원위치 된 주가인데, 지금 형태에서의 주가는 그러면은 거의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V자 반등을 하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물량, 신용에 관련된 반대매매, 미수 이런 것하고 신규 유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입세는 역시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인데, 이런 매수세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반등의 강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많이 빠졌으면은 여기서부터는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되는 충분한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뭐 배당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 가격은 뭐 한국항공우주를 떠나서라도 시가 배당률 5% 이상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많이 선별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면 배당 수익 플러스 주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거 뭐 계속해서 현재가 매수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은 짧게 잡았습니다. 뭐 목표가 증권회사는 뭐 36,000원인데 지금 낙폭이 컸기 때문에 25,000원 일단은 목표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이렇게 이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69%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684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분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1677선까지 빠졌다가 거의 20포인트 올려내면서 93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좋지 않은데 일단 기관 외국인 팝니다. 어제까지 좀 매수해줬던 기관이 벌써 2,2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투 쪽에서 1,6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연기금도 오늘은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는 그래도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48,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49% 상승 흐름 나옵니다. 81,600원대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1% 강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3%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15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좀 낙폭이 과다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1%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7만 원대. 일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허주마 판매 등과 같은 호재성 뉴스가 있었지만 최근 급락장 속에서 이 시장 상승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같은 상승장에서는 그래도 힘 받습니다. LG화학은 현재는 봉합권 30만 6,500원대까지 돌아온 상황이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방한 소식과 함께 오늘 좀 힘받는 모습입니다. 3%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시총 8위권까지 진입된 상황이고 113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약보합권, 삼성 SDI도 약보합권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1% 강세 흐름 그대로 가져갑니다. 52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 등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517선까지 내렸다가 거의 8포인트 올려내면서 523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팔고 있는데 어제까지 좀 매수가 들어왔던 기관 측에서 오늘 팝니다. 금융투자 측에서 현재 43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연기금도 오늘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5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이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HLB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2%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93,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67%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67,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현재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76,7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집콕주로 다시 한번 이 주목을 받으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측에서 좀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펄어비스가 3% 넘게 빠집니다. 어제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시총 3위권 굳혔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17만 1,200원대까지 빠졌고요. 이 CJ ENM이 5위권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6% 하락 나오고 있고 94,000원대 밑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KMW가 3%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5G 관련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 오늘 역시나 5G 종목들이 모두 다 잘 갑니다. 오이솔루션은 6% 넘게 상승하고 있고 아라프의 HIC는 2% 가깝게 상승, 서진시스템은 5% 이상 강세 나옵니다. 역시나 대장주인 KMW도 마찬가지로 3%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44,8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젠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강세 흐름 추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66,400원대 그리고 휴재리 8위권까지 천재 자리 굳혔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현재 364,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노무라 측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의 보톡스 허가와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이고 9위권에는 에코프로비엠 올라와 있습니다. 1.5% 강세를 가져가네요. 71,900원대. SK머트리얼즈는 1% 가깝게 하락입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원달러 환율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7원 급락하면서 12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오랜만에 6거래일 만에 일단 상승 출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일단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아닌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전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지금 있는 모습이고, 일단 특히 기업 어음 매입 정책을 발표로 일단 유가 폭락에 대해 따른 셰일 업체들 연쇄부도 그런 우려 공포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공포지수가 줄어든 것도 일단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미 선물 같은 경우는 2%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외국인들 강력한 올매수 전환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관점이 유효할 것 같고, 특히 오늘 그리고 OBJ, 그리고 일본, 미국 FOMC 회의, 그리고 OBJ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잘 발표가 되고 시장의 흐름에 이슈를 줄 수 있는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은 현재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특징 섹터별로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해서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고, 주류 관련 업종 중에서 이제 무학이 굉장히 강하게 일단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물류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천천히 보시고 너무 고점 자리에 잡으시기보다는 항상 눌림목 구간에서 천천히 대응하시고 짧게 대응하시면서 현금 확보 주력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역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백신, 진단 키트 관련주입니다. 일단 지금 PCL, 진원생명과학은 방금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 다른 종목들을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자리 더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항상 눌린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좋겠고, 메르스 코로나 관련해서 저런 종목들 그리고 에탄올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낙폭이 좀 과대됐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천천히 보시고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물류 관련주도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V자 반동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천천히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들어가셔도 되고, 조금 안정적으로 원하신다 하면은 조금 한 1, 2주 정도 지켜보시다가 진입하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종목들도 지금 이슈를 받고 있지는 않은데 부분적으로 크게 보시면 큰 파이에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택근무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알서포트나 그런 종목들 오늘 추세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배열 관련주들 어제 강하게 조금 상승을 줬었는데 오늘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어느 정도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의 재배열 관련해서 대장으로는 녹십자 랩셀이 있겠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짧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중기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천천히 끌어가시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을 찾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암진단 분야, 가정용 자가진단 제품군, 그리고 약물 중독 진단, 노분력 제품군 등 면역 화학 검사 분야에 100개 정도 제품을 생산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수급도 현재 양호하고 단기 입평선 정배열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아침에 조금 한 7% 정도 들어 올렸다가 지금 또 쉬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구간에서 천천히 진입하시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100원, 2,1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2,200원까지도 보셔도 되는 종목이나 다만 너무 다소 고점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눌림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마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2,1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